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됩니다. 수험생은 49만 3,433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 수험생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수험생이 있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37명도 있습니다. 시험장도 역시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장, 그리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해서 모두 1,383개입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수능시험이 치러지도록 모두가 협력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레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제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엄중한 위기 국면이라며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수능을 치를 수 있다며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영국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신청이 올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자가격리자도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493명, 해외 유입 18명이고 지역 발생 가운데 수도권이 356명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31명, 전북 26명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집단 발병 사례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원과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과 마포구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 각각 17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과 관련해 4명의 감염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무려 219명이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주점, 실내 체육시설, PC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이번 주말이 3차 대유행 확산세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01명까지 늘면서 이들이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44개에 불과할 정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병원에서 자율신고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당분간 중환자 병상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도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도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72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을 훨씬 초과했지만 정부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긴 해도 급격한 증가세가 아닌 점에 주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이동과 접촉의 지표로 활용되는 휴대폰 이동량이 거리두기 강화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3,589만 건이던 것이 2,767만 건으로 줄어 2주 사이에 23%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2차 대유행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주와 2주 뒤 휴대폰 이동량 차이가 25%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후에도 늘었으나 닷새 뒤부터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주말쯤부터는 신규 발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생활 속 집단 감염이 늘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통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집단 감염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건수가 증상이 발생되고 일주일 만에 확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촉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만큼 전국 2.5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단계를 높여 감염 차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능 이후 이번 주말 확산세 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사이에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전에 제주 여행을 한 사례도 20건이 넘고 100명 넘게 참석했던 학술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학술대회가 열렸던 서귀포에 있는 호텔입니다. 학술대회 후 참가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대회 참가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전국 각지로 돌아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이 통장 관련 제주 지역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감염된 2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 코로나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수도권 방문 후 감염되거나 확진 전 제주 여행에 나서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 방문 이력 4건을 제외한 18건 모두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 이력 타 지역 접촉자를 통해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확진 전 제주 관광을 하거나 육지 지역을 다녀온 도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항만 방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연수와 여행 등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탈출 나들이라는 명목으로 3박 4일간 제주를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85명입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관광객이 늘면서 한 달 사이 26명이 확진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네, 이번 수능엔 관리와 감독, 방역 인력이 12만 명 넘게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질병청 등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방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한 시험실 인원을 최대 24명으로 줄인 겁니다. 수험생은 4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시험실은 절반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관리와 감독, 방역 인력은 12만 명 넘게 투입됩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수능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1일까지 확진 수험생은 37명, 격리 수험생은 430명입니다. 닷새 만에 각각 16명과 286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205명, 격리자는 3,775명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돼 아직 여유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마련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특별 관리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교육부와 질병청, 평가원 상황반, 지자체, 소방청 담당자가 24시간 비상 근무합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 때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능 직후인 12월 첫째와 둘째 주에 수도권 대학에 전국 수험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격리자들은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할 경우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커다란 음압시설이 설치된 병실, 깨끗이 정리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나오면 이곳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비워둔 겁니다. 병원에선 수능 상황실까지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확진 수험생들은 이처럼 고시장이 설치된 병원 29곳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총 37명의 확진자 수험생 중에서 35명이 전국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었으며 404명 중 387명에 대해 시험장 배정을 완료하였고 17명은 금일 중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응시생을 위한 시험장은 전국 700여 곳에 마련됐습니다. 격리 수험생들은 자차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어렵다면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사장에선 일반 수험생들보다 더 먼 2m 간격을 두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르는 것뿐 아니라 수능 이후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관건. 서울시 교육청은 확진자 시험장 감독관은 물론이고 일반 시험장 감독관과 수험생, 학부모도 원하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4,226명의 이제 감독관으로 투입이 되는데요. 이분들 중에 희망하는 교사들은 전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더라도 시험 기회는 반드시 줄 것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을 치를 고사장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마음은 더 간절하지만 기도하는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전 9시 반 예비 소집이 시작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험표를 받으려고 재학생과 졸업생 300여 명이 3355 모여듭니다. 거리두기 스티커에 따라 간격을 두고 체온까지 측정한 뒤에야 수험표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탈만 났던 올해 어렵게 치르는 수능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수능은 오는구나 한 거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했던 만큼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시험 볼 교실에 미리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역을 위해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건물 밖에서 시험장 배치도를 보고 고사장 위치만 확인한 뒤 발길을 돌립니다. 아직 얼떨떨한데 그래도 내일 되게 잘 봤으면 좋겠고 좀 긴장 갑자기 되네요. 하루 전이니까 내일 잘 볼 수 있을지. 수험생 부모들의 기도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수능 기도가 열린 조계사. 발열 검사와 손소독은 기본. 바닥에는 거리두기를 위한 X자 표시도 돼 있습니다. 최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이지만 한 번에 3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떡과 엿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지만 감염 우려 탓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만 찾았습니다. 시험 잘 보길 바라는 학부모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은 수능 기간만저도 이렇게 어수선해가지고 더 집에 있기가 더 심란해서 혹시 여기라도 오면 조금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른 종교시설 역시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매년 진행했던 수능 기도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돌렸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되 비대면 온라인으로 8시 반부터 시작되고 수능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성당에서는 수험생 미사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수험생 미사는 따로 없어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수능 전날 풍경.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수능이 무탈하게 끝나도록 바라는 마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결시율이 어느 때보다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고사장에서 감염되거나 접촉자로 격리되면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시험장 방역도 마쳤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의심 증상자가 시험 치를 장소도 따로 마련됐는데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수능 고사장에서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은 되죠. 어느 정도 같은 교실에서 이제 시험을 본 친구가 확진이 되면 수능 바로 직후에 있는 뭐 성형외과 논술이나 뭐 이런 타 대학 논술 시험들이 되게 밀집해 있는데 그 논술 시험도 이제 위험해질 테고.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격리되면 수능 이후 대학별 논술과 면접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들 대부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은 수능을 보지 않겠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수능장은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수능 이후에 3개 정도 있어요. 한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면접과 논술을 앞두고 수능을 보지 않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결시율이 가장 높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만큼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이 많아지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6,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전년도보다 이미 한 3%에서 크게는 한 5% 결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 결시율은 아마 사상 최고치 기록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총 응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1, 2등급 인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을 가거나 수시 전형 통과를 위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에겐 또 다른 의미로 비상인 겁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엔 결시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봐도 보지 않아도 걱정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박희지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전날과 당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타가 공인하는 수능 전문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를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성태입니다. 해마다 수능에 직접 응시해서 시험을 치르시면서 수능의 추이 변화 그리고 변화 같은 것을 몸소 느끼시고 난이도도 체크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응시를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 예, 그렇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좀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네, 오래 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네네. 변별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예,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 분들이요. 예. 이번 수능이 최소한 불수능은 아니다라고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 최저 등급, 수능 최저 등급 있잖아요. 그거를 네. 원래 3과목 2등급 이상 돼야 됐는데 지금 3등급으로 다 낮췄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업도 못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섣불리 어렵게 이렇게 출제하진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같은 경우 코로나 방역 조치로 뭔가 좀 분위기도 위압적이거나 어수선하거나 예년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이럴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림막이 가장 크죠. 제가 실제 그 사이즈에 가서 가림막에 앉아봤는데 네. 이제 잘 못 넘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고사장의 책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반면에 이제 수능 시험지는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미리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답답함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마스크 거의 한 10시간 동안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물도 저희 가져가야 되거든요. 고사장에 있는 물을 못 마시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화장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예. 그 화장실이 왜냐면 제가 실제 매년 가서 치르면요 교실 안에서는 사실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감독관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짓을 못 하고 근데 화장실은 종 땡 치면은 전부 몰려가거든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뭐 정신 차리려고 세수도 하고 뭐 점심시간 양치질도 하고 뭐 또 이제 뭐 장수생 원래 금연인데 막 흡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다 빼고 뭐 정신없이 있다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막 폭증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어서 화장실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험장 감독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감독하시는 분이 좀 나가 계셔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가보면은 사실 화장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대표가 보시기에 저희들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방송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멍해지면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기도 하는데 이번 수능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가? 대표께서는 KF95 이 정도 마스크를 꼭 쓸 건 아니다 이런 조언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매년 수능 시험지 실제 고사장에 가서 마스크를 내내 끼고 시험을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몇 년 전부터요. 이게 제가 좀 얼굴 가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진지하게 보는 것도 아닌데 10시간 동안 그리고 또 지금 수능 시험장이 추울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실제로 가보면은 좀 더워요. 왜냐면 이제 춥다고 시험 못 본다고 뭐 민원 들어올까 봐 게다가 올해 최초로 이제 12월에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히터를 많이 틀면 또 막 건조하고 덥고 이거 마스크 숨쉬기도 힘들고 긴장하면 또 호흡이 되게 가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막 쓰러지는 학생도 나올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일회용이나 뭐 덴탈 마스크 써도 되거든요. 이게 호흡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그냥 쉬는 게 낫습니까? 제가 그 말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누가 이걸 일부러 퍼트린 유언비어 같은데 수능 전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뭐 놀아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능 만점자들을 이제 매년 이제 같이 뭐 인터뷰하고 영상도 찍어오고 했는데 수능 만점자들도 항상 전날 본 게 꼭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몇 시간 뒤잖아요. 지금 본 거는 진짜 기억에 생생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특히 EBS의 이제 연계 교재에 나오는 국어 지문 같은 거를 한번 쭉 읽어 뭐 긴장되면은 문학 작품 특히 문학이요. 비문학은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어의 문학은 EBS에서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문이 내가 어제 읽었던 지문이 예를 들어 시험지에 이제 딱 박혀 있다 그러면은 심지어 안 읽고 풀어요. 공신들은 대부분. 그래서 5분 10분 아낄 수 있는 건 대단하거든요.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긴장이 되고 하면은 최소한 뭐 EBS에 수록된 그 문학 작품이라도 읽어보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잘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험생들이 잠을 못 이룬다면 노하우가 혹시 있습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노하우. 뭐 저나 공신들이 많이 쓰는 거는 뭐 저도 인터넷에 많이 올리지만 그 요즘 학생들 ASMR이라고 많이 들어요. 뭐 자연의 소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되게 느린 템포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심신이 좀 차분해지면서 잘 수 있고, 그리고 공신들이 정 안 되면은 그냥 수면제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지장 없고 요즘 수면제가 뭐 그렇게 독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것보다 내가 자야겠다는 강박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하긴 해요. 대부분 사실 잠 못 자거든요, 잘.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몇 시간 좀 못 잤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뭐 폭락하고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이제 고사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도 호흡이 자꾸 가쁘고 불안하고 이렇다면 뭔가 이렇게 빨리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차분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뇌파 내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뇌파 내리기가 뭐냐면 쉽게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뇌파가 평상시에 활동할 때 베타파인데 이제 집중하기 아주 좋은 알파파로 이제 낮춰주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깊게 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이게 우리가 긴장되는 거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게 호흡밖에 없거든요. 네. 편하게 호흡하면서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에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진리의 빛이 떠올라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이나 희망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거 하나에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내 정수리를 통해서 이제 머리 위로 들어와서 안 좋은 기운들을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 몸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들을 발 밑까지 다 밀어낼 때까지 호흡을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은 한 2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요. 시험 보는 중간에도 막 내가 긴장이 너무 심하다면은 잠깐 1, 2분이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뇌파 내리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일단 TV를 좀 끄셔야겠습니다. 지금 TV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을 그냥 어떤 상황인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키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키 잰다고 막 엄청 떨고 막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특히 올해 수능이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닐 거라고 다들 예측하기 때문에 특히 실수를 잡는 거는 여러분 실수했던 걸 좀 모아가지고 해당 과목이 치러지기 직전에 그걸 딱 보고 들어가면은 시험지 딱 받아들면은 그 비슷한 실수 할 만한 거 나올 때 기억이 딱 되면서 절대 실수 안 할 거니까요.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강승 대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또 방역이 중요한데요. 이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긴급 이송을 돕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이송 차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이 내일 그 수능 수험생들 이송할 차량인가요? 내일은 특별히 자가격리자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그 고사장까지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수험생 전부 다를 이렇게 이 차량을 통해서 이송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이 차를 통해서 이송하는 건 아니고요. 자차로 이동하실 수 없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집으로 가서 수험생을 태우고 고사장까지 고사장까지 이송을 하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 또 고사장에서 집으로 다시 이송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입니다.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책상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죠. 일반 학생들이 아닌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시험을 치르는 공간입니다. 제가 입은 이 옷은 레벨 D 방호복, 내일 시험 감독관들이 입어야 할 복장입니다. 제가 직접 입어보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글을 쓴 다음에 그 위에 얼굴 덮개까지 장착을 해야 합니다. 잠시만 있어도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데요.
이 옷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또 방역 지침상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수험생 신원 확인, 문제지 배부, 또 부정 행위까지 감시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 시간은 5교시 전체 10시간 정도 됩니다. 교육당국은 이 시험 감독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 2교시에서 3교시 정도만 시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교육당국, 방역당국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취재한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확진자 또 따로 격리되어 있는 이제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척 신경이 쓰이죠. 수험생 확진자가 37명이라고 아까 통계가 잡혀 있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숫자가 좀 유동적인데요.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박백범 교육차관이 발표한 내용은 어제 기준으로 확진 수험생이 37명, 자가격리 수험생이 4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도 이미 일주일 전보다 각각 16명, 또한 280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 오늘 오후 집계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내일은 좀 더 확진 수험생이 늘 수 있겠습니다. 이 확진 수험생들은 전국 거점 병원 25곳, 또 생활치료센터 4곳까지 29곳의 시험장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 확진 수험생들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서울은 2곳이에요. 그 서울의료원과 남산치료센터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빈 병실에 그 환자 침대를 빼고 책상을 배치해서 고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이제 책상 사이 간격이 2m 이상이니까 병실 크기에 따라서 뭐 적게는 2명, 또 많게는 한 4명 정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자가격리 대상 430여 명입니다. 대부분 각자 집에 머물고 있죠. 근데 별도의 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당국은 서울의 22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시험 공간을 113개 시험장, 583개 시험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용 가능 인원이 3,70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넉넉하긴 한데 이동이 문제죠. 이 미응시자를 제외하고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대충 한 27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130여 명이 아까 영상에서 본 그 긴급 이송 차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 자가격리 수험생 또 확진 수험생들은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시험장에 여유분이 좀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뜨렸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가 그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이제 저녁 8시에 가까워지니까 내일 수험 그 고사장에 갈 때까지 1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밤 상황이 중요한데요. 오늘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3가지 정도 됩니다. 밤 10시 이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죠.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문의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고 하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자신을 수험생이라고 밝히면 뭐 자가격리 대상이 되든 그 진료를 받고 나서 별도의 고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송 차량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밤 10시 넘어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문제거든요. 고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고사장으로 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고사장에 가면 별도의 발열 체크와 간단한 그 문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물론 오늘 밤사이 증상이 심하면 119에 신고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상황은요.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방금 안 앵커가 말씀하신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 연락 온 번호를 통해서 수험생이라고 밝히면 역시 보건당국에서 지금 교육당국과 그 시스템을 일원화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교육당국과 또 보건당국이 지금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좀 증상을 숨긴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증상을 얘기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면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양 기자가 직접 입고 있던 그 옷이 그러면 수능시험 감독관의 복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능은 시험 감독도 굉장히 특별하죠. 예. 그렇죠. 제가 입은 옷이 레벨 D 방호복이라는 것인데 이 선별 진료소나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예. 방금도 보셨지만 굉장히 조금만 입고 있어도 갑갑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방역 지침상 이 확진자 또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시험 감독관들은 반드시 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예. 이 교사들의 자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도 자원한 교사들이 많아서 이 무리 없이 그 감독 인원을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시험 감독이 임한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교사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돕고 싶은 마음은 뭐 국민들 다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서 내일 수험생들이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들 실력 발휘하시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은 물론 그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바꾸지 않을 것이고 법 규정상 바꿀 수도 없다는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가 확인된 뒤 하루 만에 후임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20년 넘게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인 이용구 신임 차관은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기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돼 이 차관은 모레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 의도대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취지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든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법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할 뿐 대통령이 징계 수위 등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윤 총장의 해임이나 징계 강행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절차대로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제거하겠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중징계로 나온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이 신속히 단행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모레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대로 해임 등의 중징계가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출근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 등을 묻는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 없으신가요? 하지만 징계위 개최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 후임 인사가 곧바로 단행되면서 징계 추진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고 차관 사태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탓에 일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금요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애초 예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원들의 표가 어떻게 갈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모두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검사목 징계위원 2명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특정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표결을 거쳐 심의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본인 결정에 따른 파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징계심의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이 바로 네. 됐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추 장관을 만났을 때 보고받고 나머지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예. 이전에 보도됐던 이 사퇴 관련 언질이나 거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 청와대 면담에서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고기영 전 차관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신임 이용구 차관은 내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레 열리게 되는 징계위원회가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업무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한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기는 좀 그렇고, 그럼 차관이 위원장을 맡나 했는데 새로 막 이제 내정돼서 이제 발령받게 되는 차관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점도 있고요. 예. 지금 언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이 변호사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한 20여 년 판사 생활했던 이제 법조인 경력이 있지만 예.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실장, 맡았는데 비검찰 출신의 최초의 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출범 준비 팀장도 맡았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가깝고 또 지금 하마평이 인물평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이 박범계 의원과도 가깝고 모두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예. 또 공교로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은 동기죠. 예, 이러한 이제 등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차관으로 인사를 하면서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엄정성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나와 있는 징계위 구성 중에서 외부 인사 3명 중에 1명이 아마 위원장으로 위촉될 것 같습니다. 장관한테 지명받아 들어간 검사가 맡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하고. 이게 또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정사상 초유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조직에서 좀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검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열정에 정말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가 위원장을 맡기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구조에서 아마 외부 위원 중에 뭐 법학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마 비검찰 변호사냐 검사 출신 변호사냐도 이제 관심이 갈 텐데 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니어도 학식 경륜을 갖춘 사람이 1명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은 제청을 하는 것이고 집행은 실제로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서명해서 제가해서 집행하더라도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귀속 결정이라고 해서 자, 대통령은 의사를 여기에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절차상 승인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입장이 개입된 결정이 아니고 징계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이것을 소송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밝히고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귀속 결정이라는 측면 때문에 없는 것 같고 청와대도 사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일날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이제 뭐 관건입니다. 운명의 날입니다. 어떻게 열리고 언제쯤이면 결론이 내려질까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열리는 것이었죠. 오늘 그렇죠. 16시 오후 4시 예정이었는데 이틀을 연기했고 이것은 또 윤석열 총장도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법무부는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갑자기 어제 사의를 표명한 차관직을 채우지 않으면 사실 이 성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열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외부에서 또 이 어떤 부실이나 허술함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는 게 싫은 거죠. 결국 차관이 오늘 급하게 이제 인사가 났고 이 4일날 열리게 되면 아마 이제 오후 정도에 마무리되게 될 텐데 이 징계 결정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하루 이틀 묵혔을 때 다시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징계위원이 모여서 이 시간은 정확하게 2시간이 걸릴지 4시간이 걸릴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론이 난 이후에는 거의 즉시 발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금요일 오후경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직무로 복귀한 윤석열 총장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일단 단체 문자를 쭉 보내서 뭐 격려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챙긴 업무가 월성 원전 관련 수사 업무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거에서 뭐 어떤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측면으로 정치권에선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일전에 국감장에서 이 소위 작심 발언을 한번 쏟아내고 그 다음에 대전지검과 고검을 방문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전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청와대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산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갔던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연관성부터 파기 시작한 게 조금 특이한 수사 방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 물론 감사원의 뒤늦은 감사 발표도 있었고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는 이게 좀 경제성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다. 뭐 자료들이 다수 유실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돌입한 거거든요. 일종의 인지수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감사원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았지만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대목인데 지금 일주일 직무정지 후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수사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뭐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당연히 윤 총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것인가?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 대검 감찰부를 또 압수수색하면서 대검 내부에 일종의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일명 그 재판부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쪽을 역으로 또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돌이 일어나고 있고 청와대와도 검찰의 수사가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조금 아슬아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안에서 검찰 내에서 계속 내용을 겪고 있는데 뭐 여야는 이 문제 때문에 뭐 역시 뜨겁습니다. 한번 여야 입장을 잠깐 듣고 오죠. 아마 추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뭐 이미지까지 상황에 가면서 총대를 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2단계에는 또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이 윤 총장하고 동반태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고 소신껏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치 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또 제1야당 또는 보수 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관을 예. 좀 빨리 바꿔라. 네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제발 검찰총장 끝까지 하고 정치에는 좀 건너오지 말아달라. 애매한 이 야당의 입장이 묻어 있는 대목이죠. 예. 사실 표현이 임기를 맡고 있는 내년 7월까지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인지 퇴임 이후는 사실 언급하기 어렵죠. 그렇죠.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여야의 입장은 180도 다르죠. 김두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반 사퇴는 없다. 둘 다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 윤 총장을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 법 개정안이 다음 주 9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그렇다면 추 장관의 개혁 업무는 다 끝나는 것이므로 그렇죠. 그때 이제 번아웃 증후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교체할 것이고 경질성이 아니고 이것은 임무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해야 이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저항한 것이므로 사실은 이제 해임 교체를 하고 이 추 장관은 임무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제 그림이 된다라는 전제고요. 예. 야당은 정반대죠.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을 하되 내년 7월까지 이 추 장관은 지금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경질해야 한다. 이게 야당의 요구인 것이고 그런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려면 지금 최근에도 계속 또 이 대권 주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내후년 대선, 내년 재보선을 놓고는. 그래서 윤 총장은 임기 중에는 이거는 명분에 맞아요.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나 정치 안 한다고 하는 걸 명확히 선언하라는 거지만 문제는 임기를 채운 이후에는 야당이 요구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장관을 여기서 그냥 대통령이 바꾼다면 레임덕의 시작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높여가고 있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존재감이 자꾸 약해지니까 이것도 고민이고 그렇군요. 네. 예. 예,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응원의 의미로 보낸 꽃바구니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숨진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모욕 혐의를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신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검사들이 친밀한 관계인 점을 들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전날에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대검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실무관은 김 검사가 민망해할까 봐 탕비실로 피했는데도 김 전 부장검사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독 검사 출신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변협은 검찰의 조치에 불복해 항고했는데요. 또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향해 영생 권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전북 오리농장에 이어서 경북 상주시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전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 앞에 출입 차단 안내문이 세워졌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방역 담당 직원들이 장비를 챙겨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닭들이 피해 사해 AI 의심 신고를 했던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이 결국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 이어 두 번째고 닭 농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유형은 H5N8형으로 앞서 야생조류들과 정읍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유형과 같습니다. 당국은 농장 주변에 AI를 전파하는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하천 등을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 주변에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하천 등이 확인되었고 일부에서는 그 야생조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역학관계는 지금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잠잠했던 AI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초비상입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키우는 산란계 18만 8천 마리 외에 반경 3km 내에 있는 3개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25만 마리에 대해서도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종사자나 축산 차량 등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동 통제도 강화합니다.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일주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지역에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전국적으로 AI가 오염될 위험이 매우 심각한 만큼 개별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신경 써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은 때로 극단적 선택의 시도와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올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자 통계입니다. 올해 9,755명, 9월까지 통계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것도 봐야죠. 한번 보십시오. 2018년과 2020년을 대비하면 4.5% 늘었고 2019년과 2020년을 대비하면 0.2% 약간 늘었습니다. 사회적 충격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은 견디어 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떤지도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018년에는 4.7%가 그렇습니다. 2020년 올해로 넘어와서 3월에 9.7, 5월 10.1, 9월에 13.8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고민하면서 상담에 임하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9년 8월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두드린 분들이 6,500건 정도였는데 올 들어와서 3월에는 14,000, 8월에는 17,000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제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를 열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역시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바깥 활동이 어렵고 누굴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방 전화를 확대했고 돌봄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대체 인력도 미리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이것은 2005년, 2015년, 2025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정해진 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여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소매업에서 시간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데 거기에 여성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또 학교 어린이집 휴업으로 육아 부담도 가중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들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방전화, 긴급전화, 위기상담전화 언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영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영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The MHRA, the fiercely independent regulator, has clinically authorized the vaccine. From early next week, we will start the program of vaccinating people against COVID-19 here in this country.
엘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전 세계의 고품질의 백신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신은 지난달 18일 최종 임상 발표에서 95%의 면역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4천만 회분을 주문한 상태인데 연말까지 1,000만 회분, 즉 500만 명이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 순위도 이미 결정돼 있어서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입소자가 가장 먼저, 고령층이 뒤이어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얼마나 많은 백신이 도착할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하 70도, 초저온에 보관해야 하는 유통 문제도 크고 응급 상황용으로 허가된 만큼 추가 실험과 관찰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영국은 미국과의 백신 도입 경쟁에서 이기고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첫 서방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과 승인 경쟁을 벌여온 미국은 김이 빠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을 의식한 듯 승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시간을 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오는 8일엔 제약사와 의료공급업체,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FDA의 압박 수위를 높일 거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영국도 현재 EU를 완전히 탈퇴한 상태가 아니어서 원칙대로라면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건강관리제품 규제청 MHRA에 화이자 백신 적합성 평가를 공식 요청하고 규제청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통과시켜 속도가 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존슨 총리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수능 하루 앞두고 있어서 응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667님, 답안지 작성은 나중에 하고 아는 문제 답을 먼저 시험지에 크게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해주셨고요. 예, 8651님, 긴장 풀어주는데 바나나가 좋다고 합니다. 하나씩 챙겨 드세요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수험생 모두 안전하게 수능 시험 치르고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예, 2369님, 오늘 밤 마음 편하게 숙면 취하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2071님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실수 없이 수능 잘 치르길 빕니다. 하셨습니다. 예, 2813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수험생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고 그 이후에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네, 특히 수능 직후인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수험생이 집중됩니다.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수험생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모두 부모의 마음으로 당분간 더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움직여볼래? 오늘도 응원할게. 내일도 응원할게. 널 위해 웃을 수도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늘도 응원할게. 평생을 함께 할게.